몸과 영이 공존하는 삶. 예전에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란 영화를 본 적이 있다. 벤자민은 태어나자마자 80살이 된 노인의 모습이어서 그의 아버지는 벤자민을 양로원에 버린다. 그곳에서 일하는 간호사 퀸이는 벤자민을 잘 보살폈다. 12살에 60살이 되어 보이는 벤자민은 양로원의 할머니를 보러 온 8살의 데이지 소녀를 만난다. 그 후로 벤자민은 인생의 의미를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게 된다. 무엇보다도 데이지의 존재가 벤자민의 삶에 활력을 주었다. 그런데 벤자민은 점점 젊어지고 데이지는 여느 사람들처럼 나이를 먹으면서 늙어가고 둘의 사랑은 여전해서 우여곡절 끝에 서로 젊음이 맞닿은 시점에서 극적으로 만나서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캐롤라인이란 딸을 얻게 된다. 그런데 벤자민은 자신이 거꾸로 가는 시간을 산다는 것을 알고서 데이지와 캐롤라인을 떠난다. 함께 늙어갈 수 없기에. 데이지는 캐롤라인을 돌보면서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살아가는데 어느 날 데이지를 찾는 사람들에 의해 5살 된 벤자민이 치매에 걸렸는데 마침 벤자민의 일기장 속에 데이지 주소가 있어서 연락이 왔다. 데이지는 아무 기억이 없는 치매에 걸려있는 아기 벤자민을 키우면서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벤자민을 바라보며 슬픔에 잠기기도 한다. 결국 기차역에 거꾸로 가는 시계가 철거되면서 벤자민은 눈을 감고 만다. 데이지와 벤자민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서로를 염려했다. 마지막에 데이지는 딸 캐롤라인에게 모든 걸 말하고 눈을 감는다. 사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영화 줄거리가 아니고 몸은 영에 의해 움직일 때 삶이 이어진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간다라고 한다. 요즘 나는 막 태어나 예쁜 짓만 하는 외손주를 보면서 아이들은 자고 나면 예뻐진다란 말을 실감한다. 또 다른 장면은 하루하루게 다르게 쇠락해져 가는 친정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늙은이들은 자고 나면 더 미워진다는 어머니의 말을 실감하게 된다. 어쩌면 삶은 영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가 땅 위에서 사는 동안 몸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그런데 우리의 영인 영혼을 위해 시간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아주 짧은 삶에서 몸인 육체를 위해 시간을 다 쓴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허망할까. 물론 육신이 살아있을 때 먹고 자고 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영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예비된다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현실에 목매이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하고 비록 육신이 늙어 피폐해져가는 노년일지라도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야 죽음도 의연하게 맞이하고 현실도 감사할 뿐이다. 유명한 작가인 빅토르 유고가 한 말 중에서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않는 게 후회스럽다 란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나는 왜 그가 이런 말 했을까 의심이 들었다. 그는 삶을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산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다. 혁명가로서, 작가로서 그 위대한 레미제라블을 썼기도 했는데 아마도 그는 영혼을 위해 준비를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았다. 결국 사는 것 못지않게 우리의 영혼을 위한 준비도 게으르지 않아야 늙어 죽을 때가 되어도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란 생각이 든다. 현재에 힘들고 실타래가 엉키듯이 일이 안 풀려도 자신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리라 믿는다. 한 번뿐 인생, 장타기, 날갯짓 한번 뿌드득 펼칠만한 시간처럼 아주 짧은 생을 우리의 영혼을 위해 잘 참아가는 게 삶의 지혜이고 몸과 영이 공존하는 삶인 것 같다. 건조한 삶. 어느 날 갑자기 발바닥이 건조해지는 것을 느끼는 순간 난 메말라버린 가슴을 확인한다. 다른 사람들처럼 사는 것에 급급해 하다가 보면 난 무좀이 피어나고 있는 발가락을 발견한다. 그것은 습기가 하나도 없는 11월 황무지 같은 건조한 바람을 느낄 때이다.